바이브 코딩. AI한테 대충 시키고 느낌으로 코딩한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픈AI 공동 창업자, 테슬라 AI 총괄, 안드레이 카파시. 2025년 2월, 본인 코드의 80%가 AI가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코딩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어요. 딱 1년 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끝났다. 만든 사람이 직접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진짜 함정,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다음 시대. 바이브 코딩 해보셨어요? AI한테 이거 만들어줘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앱도 나오고, 웹사이트도 나오고, 프로그래밍 배울 필요 없겠다 싶죠. 처음 30분은 마법 같아요.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줘. 짠. 장바구니 기능 추가해줘. 짠. 근데요. 10명 중 9명이 한 달 안에 포기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제 기능에서 에러가 나요. 고쳐줘 하면 다른 데가 터져요. 또 고쳐줘 하면 또 다른 데가 터져요. 프롬프트를 10번 바꿔도 같은 에러가 돌아와요. 이게 에러 루프예요. AI가 고치면 고칠수록 코드가 꼬이는 현상. 에러 루프가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 상태 관리. 로그인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기억해야 해요. AI가 이걸 대충 만들면요. 장바구니는 되는데 결제하면 로그인이 풀려요. 왜냐면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페이지마다 달라서. 두 번째 패턴. 데이터베이스. AI가 회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문 테이블을 나중에 추가하면서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처음엔 돌아가요. 근데 회원 탈퇴하면 주문 기록이 유령처럼 남아요. 세 번째. 인증. AI가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는데 비밀번호를 그냥 텍스트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겉으론 돌아가요. 근데 누가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비밀번호가 다 보여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돌아가요. 근데 다 위험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AI가 만든 코드를 읽어요. 이 줄이 왜 있는지, 이 함수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안 돼, 고쳐줘, 아직 안 돼, 다시 고쳐줘. 이걸 반복해요. AI도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맥락 없이 고쳐달라고만 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고쳐줘 대신에 여기 이 변수가 널인데 초기값을 빈 배열로 바꿔줘.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해요. AI는 도구예요. 망치가 나쁜 게 아니라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아는 게 실력이에요. 바이브 코딩 잘하는 사람의 비밀은요. 코드를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코드를 읽는다는 게 뭘까요? 비전 공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드에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변수. 변수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예요. 예를 들어 가격 같은 상자에 10,000원이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가격이라고 부르면 10,000원이 나와요. 두 번째, 함수. 함수는 레시피예요. 재료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기계. 로그인이라는 함수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로그인됨 또는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흐름.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어떤 변수가 바뀌고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게 코드 리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가 뭘 하려는 건지,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읽을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건 연구로도 증명됐어요. 미국 메트르 연구소, AI 안전성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여기서 숙련 개발자 16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왜 숙련자만 대상으로 했을까요? 초보자는 AI 없이 코드를 못 짜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I 도구를 쓰는 그룹과 안 쓰는 그룹.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 결과가요. AI를 쓴 그룹이 19% 더 느렸어요.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숙련자조차 AI를 쓰면 더 느려진 거예요. 놀라셨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AI 덕분에 얼마나 빨라졌나요? 평균 응답이요. 24% 빨라졌다. 실제로는 19% 느려졌는데 24% 빨라졌다고 느낀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자동화 편향이라고 해요. 기계가 해주니까 빨라졌을 거야 라고 뇌가 착각하는 현상. 원인은 명확해요. 뭘 만들지 정리 안 하고 바로 AI한테 시킨 거예요. 목표가 흐리니까 AI가 만든 코드도 흐릿한 거예요. 고치고 또 고치고 그 시간을 인식 못한 거예요.
논리가 먼저입니다. 논리를 안 세우고 만든 코드의 결말이 나왔어요. 2026년 4월, 한 주에 3곳이 뚫렸습니다. 첫 번째, 러버블,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에요. 코드를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근데 이 플랫폼 자체에 보안 구멍이 있었어요. 48일 동안, 거의 2달이에요. 모든 사용자의 소스코드가 외부에 노출됐어요. 48일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러버블도 몰랐고 사용자도 몰랐어요.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야 알게 된 거예요. 바이브 코딩 도구를 만드는 회사조차 보안을 놓친 거예요. 두 번째, 버셀, 웹 개발 플랫폼이에요. AI 도구를 통해서 해킹당했어요. 세 번째, 비트워든, 비밀번호 관리 앱이에요. 비밀번호를 지켜주는 앱인데 그 앱 자체가 뚫린 거예요. 이 세 회사가 보안을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보안팀이 있는 대형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 5,600개를 스캔한 보고서가 있어요. 2,000개의 치명적 취약점, 400개의 비밀키 노출, AI가 만든 코드 62%의 보안 구멍이 있었어요. 10개 중 6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학습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코드 대부분이 안전하지 않아요. 튜토리얼 코드, 스택 오버플로우 답변, 깃허브 샘플 코드. 이것들은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안전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AI는 돌아가는 코드를 만드는 건 잘해요. 근데 이 코드가 안전한지는 확인 안 합니다. 비밀번호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거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거나 API 키를 코드에 직접 넣거나 보안은 없어도 돌아가거든요. AI한테 보안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코드가 돌아가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AI 코딩 도구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컨텍스트 인도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I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코드의 양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AI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수만 줄 정도예요. 근데 실제 서비스 코드는요. 수십만 줄이에요. 큰 서비스는 수백만 줄이에요. AI가 전체를 못 봐요. 파일 하나는 잘 고치는데 이 파일을 고치면 저쪽 파일이 왜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파일이 5개, 10개일 때는요. AI가 거의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파일이 100개, 1000개가 되면요. AI가 전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에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쉬운데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술 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AI가 만든 코드는 돌아가긴 해요. 근데 구조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3군데에 복사되어 있거나 변수 이름이 A, B, C이거나 함수가 300줄이거나 당장은 돌아가요. 근데 한 달 뒤에 기능을 추가하려면요.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코드를 쓴 AI도 이전 대화를 기억 못하니까 또 처음부터 파악해야 해요. 이게 기술 부채예요. 빠르게 만든 대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비용. 기술 부채가 쌓이면 새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볼게요. 1980년대 엑셀이 나왔어요. 회계사들이 공포에 빠졌어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계사 수가 오히려 늘었어요. 왜냐면 엑셀이 계산을 대신하니까 회계사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위험을 판단하는 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나왔다고 운전이 사라졌나요? 운전면허가 생겼잖아요.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그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AI도 같습니다. AI가 코드를 대신 쓰면 코드를 쓰는 능력이 아니라 코드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다시 카파시로 돌아갈게요. 2025년 2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같은 해 12월, 본인 코드의 80%가 AI라고 했어요. 2026년 2월, 딱 1년 만에 말을 바꿨어요. 바이브 코딩은 끝났다. 새 키워드를 꺼냈어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Agentic engineering. 뭐가 다르냐면요. 바이브 코딩은 AI한테 대충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줘.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요. AI를 감독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보세요.
바이브 코딩은 바이올린 한 명한테 아무 곡이나 연주해줘 하는 거예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AI 에이전트 20개를 동시에 지휘해요. 하나는 코드를 짜요. 다른 하나는 그 코드를 테스트해요. 또 다른 하나는 보안을 검사해요. 지휘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고 각 파트가 제대로 연주하는지 듣고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AI가 만든 코드가 맞는지 판단하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파시가 3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12월 이후로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5월, 카파시는 엔트로픽에 합류했습니다.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바이브 코딩을 만든 사람이 간 곳은요. 커서도 아니에요. 러버블도 아니에요. AI 코딩 플랫폼이 아니에요. AI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코드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 판단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도구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도구의 지능을 만드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정리할게요. 바이브 코딩의 비밀. 잘하는 사람은 코드를 읽을 줄 알아요. 변수가 뭔지, 함수가 뭘 하는지,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바이브 코딩의 함정. 숙련 개발자조차 AI를 쓰면 19% 느려졌어요. 빨라졌다는 건 착각이었어요. 바이브 코딩의 위험. AI가 만든 코드 62%의 보안 구멍. 한 주에 3곳이 뚫렸어요. 바이브 코딩의 미래. 만든 사람이 직접 버리고 간 곳.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감독하는 시대. 엑셀이 나왔을 때 회계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운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AI가 코드를 써주는 시대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코드를 읽는 능력, 논리를 설계하는 능력, 안전한지 판단하는 능력. 이건 도구가 바뀌어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